자, 오늘은 주제 9, 남북국의 경제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회문화. 네, 남북국의 경제와 사회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문제를 봐보세요. 몇 문제밖에 없나요? 네, 3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곳은 아니다. 네,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저기만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코드 1에 가면 그 통일신라 경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나마 좀 언급이 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민정문서가 있죠. 무슨 문서? 네, 이 민정문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옆에 보시면 촌락의 토지의 크기, 그 다음에 인구수, 소와 말의 수, 그 다음에 토산물 등을 파악해. 그래서 여기 이제 줄쳐봐 얘들아. 거기 줄쳐봐. 조세, 곡물, 구역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됐죠. 이게 민정문서가 요걸로. 그 다음에 매년 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3년마다 뭐 한대요? 네, 제작성. 근데 이거 여러분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누가 작성하냐면 이제 촌주가 작성을 해요. 촌주. 그러니까 신라 시절에 가장 최말단 지배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히 그 자기가 관할하는 그 마을의 모든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모든 걸 기록해서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대 국가, 그러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통일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 개개인까지 그렇게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그건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민정문서가 증명을 해낸 거죠. 왜냐하면 촌주가 한 가구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인구수와 그 다음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철저히 어떻게 한 거죠?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대 국가 시절에도 국가가 철저히 각 집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정전을 지급했더니 국가 왕권이 어떻게 됐대요? 강화됐대요. 여러분 이거 어느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기? 통일신라 시절에 여러분 무슨 왕 때 들어서? 신무랑 때 들어서 여러분 노급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뭘 지급했습니까?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신무랑이 때가 지나서 또 백성들에게 뭘 지급해 얘들아? 뭘 지급해? 정전이라는 땅을 지급해. 그러면 백성들에게 땅을 지급하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내겠어요? 그렇지, 왕에게 세금을 내죠. 그죠?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무랑이 한 게 아니야. 어쨌든 이런 결과들,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고 정전이 지급된다는 것은 뭐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왕권이 강화된 특징이다. 이거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경제, 사회, 문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파트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파트에서? 정치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의 변화에서는 거기에 3가지 세금이 있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합시다. 조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조세. 자, 조세는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걸까요? 밭. 그렇지. 땅, 밭. 어쨌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다. 땅. 그런데 보통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생산량의 몇 분의 1 정도? 예. 근데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인데 여러분 만약에 정치가 혼란해져서 막 2분의 1씩 50% 여러분 막 60% 70% 이렇게 받으면 이제 누가 열받기 시작해요. 그렇지, 농민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곡물. 여러분 이 곡물은 그 옆에 줄 치면 돼. 뭘 내는 거예요? 뭘? 특산물. 예, 특산물. 특산물인데 얘들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풍토에 맞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생산물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대구에서 사과가 잘 자라잖아? 그럼 거기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뭘 많이 심어놨겠어요? 사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애들은 사과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국가가 또 대구에서 사과를 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 대구에다가 밴댕이 100마리씩 내라 이러면 대구 사람들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우리 인천 사람들한테 사과 내라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예, 인천에서 어떻게 사과나무 키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산물이라는 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국가가 그 지역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현물로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역은 뭐예요? 역. 예, 역은 군역과 뭐가 있다? 예, 요역은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야. 좀 가혹해요. 16세에서 몇 세까지? 59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나왔다가 또 군대 갔다 나왔다가 또 노동력으로 끌려갔다가 그 농민들의 삶이 그렇게 뭐하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16세에서 59세까지니까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으로 가보도록 하죠. 경제활동. 경제활동으로 가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상업에서, 거기 경주에다 줄 치시고, 여러분 그 경주가, 신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네. 통일신라 시절에도 이제 수도인데, 여러분 이 경주에 동시라는 마켓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시장. 그죠? 이게 누구 때 설치가 됐냐면, 지증왕 때 설치가 됐는데, 이게 설치가 되고 이걸로 모질라서 서시와 뭐가 만들어졌대요? 남신.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지. 시장이 확대돼. 그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도시가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네, 발달하고 있다는 거야. 인구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켓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경주라는 도시는 도시가 엄청 발달해서 이런 시장들이 여러 개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국제무역으로 가봅시다. 국제무역에 가면 거기 이슬람과의 무역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 이슬람 상인들. 자, 무슨 항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무슨 항? 울산항. 여러분 울산항은 통일신라 시절의 국제무역항. 병난도는 어디 시절의 국제무역항? 네,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 이거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는 어느 시대? 고려시대. 여기는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주면 된다. 자, 장보고 줄치시고요. 장보고 줄치시고 빠릅니까? 장보고 줄치시고 거기 청해진, 완도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번 문제를 봐봐요.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면 거기 그 대표 기출 문제 1번 문제를 보면 거기 얘들아 청해진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청해진 나오면 무조건 청해진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뭐라고 누구라고 쓰는 거야. 장보고. 장보고. 근데 얘들아 이 장보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끔 이 스님이 등장하실 때가 있어. 이 스님. 이 앤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항로가 딱 개척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청해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동만도가 여기 딱 있으니까 여기 항로가 이렇게 개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앤니라는 스님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당나라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에 가서 불경책을 구해오고 싶었던 거예요. 불교의 스님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를 가야 되는데 장보고 무역선이 이렇게 이렇게 일본에서 청해진으로, 청해진에서 산동만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앤니는 당나라 가려면 무슨 무역선을 타고 가면 돼요? 장보고 무역선을 타고 청해진에 갔다가 산동만도 갔다가 다시 완도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지, 그치? 네, 무역선 따로 여객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앤닌이 당나라를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당나라까지 갔다 왔던 그 순례 행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 순례 행기에 앤닌이 야 장보고 너를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네가 만들어놓은 무역 개척모하고 네가 만들어놓은 여기 당나라 그 거류지에서 편하게 있다가 불경책 구해서 나 일본으로 돌아왔다. 널 만나지 못했지만 참 어떡하다. 고맙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 앤닌을 주고 뭘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장보고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대표 기출 문제 1번에 가면 정답이 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은 2번.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여러분 거기 등주라고 등주 보입니까? 등주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거기 대표 기출 문제 1번에 가면 거기 등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 거기가 무슨 반도예요, 여러분? 거기가 무슨 반도? 예, 거기가 산둥반도라는 곳이에요. 산둥반도. 알았지? 산둥반도 내에 등주라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가는 단거리 항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갔겠죠. 그럼 여러분 신라인들도 통일 신라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바레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활발하게 바레와 신라가 당나라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의 근거지가 어디였다는 거죠? 산둥반도. 그럼 여기 산둥반도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면 거기 정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라인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또 누가 사는 곳? 바레인들이 사는 곳, 이런 것들이 이 산둥반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거기 신라인의 중국 준치를 보시면 당의 산둥반도 거기다 줄 치세요. 당의 산둥반도에 얘들아 당의 산둥반도에 그 옆에 줄 쳐보세요.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신라모 원. 이건 마치 LA에 무슨 촌이 만들어진 것처럼 한인촌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 당나라지만 누가 사는 거주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신라인들이 많이 넘어가서 그 신라인들만의 거주지. 그러면 이것은 뭐야?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상당히 활발히 뭐 했다는 거야? 교류했다. 이런 것의 증거가 되는 거지. 이해됐냐? 네. 자, 그 다음에 출첵 코드 2에 가시면 여러분 거기 골품제에다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골품제에다가 그냥 골품제. 그리고 이것이 통일신라 말에 가면 골품제가 동요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도표가 있어요. 도표 있어요? 네. 네, 그 도표를 보시면 5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5하고 뭐가 있나요? 6 사이에 줄을 치면 돼. 이렇게 얘들아 5하고 6 사이에 여기는 아찬이고 얘들아 여기는 뭐야 얘들아? 아이고 잘못 썼네요. 여기는 대 뭐죠? 네, 여기는 대 아찬이고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 아찬이야. 진골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육두품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가죠? 아찬.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열받고 분노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죠? 자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보다 머리 어떻게 한대? 좋은데 진골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은 끼껏 올라가야 마지막이 어디야? 아찬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육두품들이 통일신라 말에 가면 신분제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육두품과 호족들이 새로운 사회인 고려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 고려는 신분제 사회가 어느 정도 좀 깨지는 약간 좀 개방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레로 갑시다. 바레로 가면은 거기 사회가 있어요. 바레의 그 사회로 가면은 거기 바레의 그 사회 구조 거기 보시면 지배층이 왕족인 무슨 씨였어요? 대씨. 그 다음에 귀족인 무슨 씨? 근데 여러분 대씨, 대조영이라든지 고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의 성씨입니까 여러분? 고구려계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어디다가 또 갖다가 붙이냐면 고구려를 뭐 했다 얘들아? 계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은 다 하얀색으로 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요분들은 수능 시험 문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원효와 누가 있다는 거죠? 의상 두 분이 계십니다.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신데 이 두 분은 시험 문제에 꼭 나와. 이 두 분 다 어디 가셨죠, 여러분? 당나라로 어떻게 가시려고 했어요? 유학 가시다가 길을 헤매서 동굴에 들어갔어. 그지? 목이 말라갖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어떻게 했어? 달았지. 잤지. 그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무슨 물이었어 얘들아? 해골물에 담긴 물이었어. 그지? 그래서 다 토했어. 그지? 토하고 나서 원인을 깨달았어. 아 어젯밤에는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해골이라니까 내가 토했구나. 아 이게 다 어디에 달려있는 거구나. 마음에 달려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 그지? 근데 의상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 갔어. 그치? 그래서 의상은
그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무슨 사상을 공부하고 오냐면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와요. 화엄 사상. 알았지?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화엄 사상을 어떻게 하고 싶겠니? 그래 전파하고 싶겠지. 전파. 그럼 전파하려면 얘들아 전파하려면 그 전파해야 되는 절이 하나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부석사라는 절을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전파하는 근거지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줄 쳐보면 무슨 사상 얘들아 무슨 사상? 예, 관음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주로 의상하면 무슨 사상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화엄 사상. 알지?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원효는 거기 아미타 신앙도 줄치시면서 이 원효하면 또 무슨 사상이냐면 화쟁 사상인데요. 화쟁 사상. 이게 뭐랑 같이 가냐면 일심 사상하고 같이 가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불교는 교종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정. 그래서 교종과 선정이 막 이렇게 이념적인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원효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교종과 선정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당히 조화롭게 하나의 그 사상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효는. 그래서 원효는 상당히 독특한 기행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주랑 자서 원효 시험 문제 나올 때 누가 또 나오냐면 뭘 가지고 물어봐야 되더라. 뭘 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 설총. 원효의 아들이지. 그지? 스님인데 누가 있어? 얘들아? 아들이 있어. 그지? 그리고 또 이 원효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다녀. 술을 먹지만 그게 뭐라고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마시는 게 뭐가 아니야. 술이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술이 아닌 거지 이거는. 알았지? 곡주 이래서 이제 쌀로 빚은 거잖아요. 쌀을 먹으니까 뭘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쌀을 먹는 거죠. 쌀을 먹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게 아니고 이제 나무아미탑 묻죠. 이 나무아미탑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경책을 못 읽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는 그 극락세계로 못 갈 거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원효가 가서 야야야 걱정하지 마 니네 나무아미탑을만 뭐 하면 돼? 외치면 너도 어디 갈 수 있어? 극락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원효만 불교를 대중화시킨 게 아니야. 알았지? 둘 다 불교를 뭐화시켰다 얘들아?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님 두 분 계세요. 스님 네 분이 계세요. 수능 시험 문제 등장하는 스님 네 분이 계신데 통일신라 시절에 원효와 의상, 그 다음에 고려 시절에 그 진울과 의천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의 스님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설총 이런 거, 의상은 무슨 사상이더라? 무슨 사상? 화엄 사상.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또 쳐보시면 어떤 분이 나오세요 여러분? 해초. 근데 이 해초 어렵지 않아 얘들아. 한문을 몰라서 그런데 왕오 뭐 했다는 뜻이야?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야. 알았지?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어디를? 천축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천축국이 어디예요? 천축국 인도예요. 인도. 그 인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뭘 썼어요? 책을 썼어요.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나의 인도 배낭 여행기죠. 그죠? 예? 인도 배낭 여행기잖아요. 그래서 해초가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인도의 어떤 기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 놓은 기록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선종이 유행한 건 어느 시대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니네들이 신라 말이다라는 거 기억해야지. 그치? 이거 누가 좋아했어? 그렇지. 통일신라 말에 선종을 좋아한 건 어느 애들이 좋아한 거다? 호족이 좋아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얘들아 유화 거기 파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데 요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자, 수능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줄쳐놓으시고 그 옆에 신라말 지방호족 세력이 대두해서 사상적 기반이 된다. 그래서 신라말 풍수지리설이 유행한 건 신라말이고 이 풍수지리설을 누가 좋아했다? 호족이 좋아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대표 기출문제 1번 정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2번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라고 그랬지, 그치? 거기 보다시피 청해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별초 대몽항쟁 이렇게 나오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통신사라든지 통신사도 어느 시대 얘기하는 거다?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고, 이순신 나오면 임진왜란인 거 알지, 그치? 네. 이거 모르면 곤란해요. 자기 적성에 딴 데 있는 거예요.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이종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이 어디를 정벌했다는 거. 대마도를 정벌했다는 거. 알았지?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자. 미치루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날 거기 첫 번째 줄 쳐보세요. 5경 15부 몇 주입니까? 62. 네, 5경 15부 62주 이렇게 길면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발해. 네, 발해라고 그랬어요. 발해.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 물어보는 거구나. 발해. 그리고 얘들아 그 밑에 보니까 여러 나라로 가는 길이 있대.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무슨 도예요? 네? 어디로 가는 길? 아니 거기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중에 어디다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신라도. 그렇지, 신라도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딱 눈치채는 거야. 발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고. 1번 병란도. 얘들아 병란도 어디라 그랬어? 여기다 내가 써줬었잖아. 병란도는 고려다. 알았지? 자, 2번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 문화를 수용한다.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수용할 나라는 삼국시대 때 얘들아 어디밖에 없습니까? 신라. 얘들아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뭘로 가려져 있어? 산맥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가 경주인데 얘네들이 직접 중국을 만나기 상당히 어려운 입지 조건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있는 백제라든지 여기 있는 고구려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늦게 고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왜냐면 가장 늦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여러분 무슨 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당나라의 신라 애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도 넘어간다 그랬어요. 발해 사람들 넘어가서 발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고 누가 사는 거주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신라인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간. 얘들아 외간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통일신라는 이거 반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울산항, 그지? 고려는 어디라고 했어요? 고려는 병란도, 그지? 고려는.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면 뭐다? 삼포다. 근데 이 삼포에 얘들아 일본 애들한테 문을 열어준 거니까 일본 애들이 사는 거주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았죠? 그 일본 애들이 사는 그 거주지를 뭐라고 부른다? 외간이라 부른다 이거죠. 외간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외간이 나왔다는 걸 어느 시대라는 걸 알려준 거다. 그렇지, 조선. 그 다음에 청해진. 얘들아 청해진 나왔으니까 이거 누구 떠올려야 돼요? 장보고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통일신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가보니까 얘들아 거기 누구 나오네? 첫 번째 줄에 누구 나오네? 네, 설총 나오면 무조건 원효, 설총이면 원효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설총을 잘 모르면 맨 마지막 제줄 가면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를 알게 되고 뭘 외우게 되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원효. 자, 그럼 원효와 관련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4번. 화쟁을 주장하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 이게 되겠지, 그치? 3번 누구예요? 3번. 그렇지. 화엄종 나오면 의상이야. 알았지? 의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건 무슨 사상을 전파했다는 거죠?
화엄 사상을 전파했다는 거. 알았지? 원효는 혈총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슨 뭘 많이 전파했다는 거. 남한파군. 자, 그래서 화쟁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1번으로 가면 얘들아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말에 누가 좋아했다? 호조. 그렇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